응답하라 1988인가? 네, 태기. 태기가 바둑 기사로 나와서 맞아요. 상금을 5천만 원 받게 되거든요. 은행에 넣어둬야 된다. 음마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음만 샀어야지, 음만. 일산에 바둑집을 사야 된다 해서 일산 안 돼. 이렇게 세 명이 싸웠어요. 아, 홍콩 금융시장 자체가 쇠퇴하기 때문에 핸드커버 컨트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세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실 여행 미리 갔어야 되는데. 2023년 연준의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22하고 BOJ 통화정책 흐름도 되게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내년도 BOJ 통화정책의 흐름은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는데 힘을 보태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 증시가 좋은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얘는 좀 강해질 수도 있는 건가? 앞으로 N은 이미 조금 올라가는 강세로 이제 기조적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피크아웃. 사실 일본 여행 미리 갔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이미 1월이라도 나타나고 가자, 있잖아요. 1월이라도. 안 갔다 오셨으면 빨리 갔다 가야겠다. 빨리 오시면 가야겠네. 좋고, 되도록이면 엔화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세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여행을 가시든 뭐 직구 같은 걸 하시든 빨리 해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직구.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제 일본 BOJ는 2022년 12월부터 사실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올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였냐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엔화 약세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올해 2023년 7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10월 금정위를 보면 오퍼레이션 지점 문구를 삭제했어요. 금정위가.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YCC 상단을 폐지한 걸로 간주해도 돼요. 핸드커버 컨트롤을.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니 나는 제가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굳이 여기서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약간 줄임말을 일단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배운 여자라서. 아니 그냥 배운 너무 여자.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 비냉 물냉 안 좋아해요. 너무 잘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 밑에 하나는 써줘. 알았어. 아, 어려워 이런 용어. 2024년도 1분기 안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해요. 일본은행은. 그리고 내년 3분기 초입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변화 흐름 보면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진 마세요. 금리 인상을 하는 그 달 아마 연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지수대로 떨어졌다가 금정위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한국 언론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엔화 약세 그리고 일본 증시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좀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만 유럽의 중앙은행 ECB가 1분기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ECB 그리고 연준, 그러니까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의 어떤 공조 흐름들이 확인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좀 위험자산을 순환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홍콩 항생지수도 궁금하긴 한데. 아, 요즘 그 항생지수 그 연계된 거 ELS 이슈 많았잖아. HGS. 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사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네. 아 그랬었구나. 왜냐면 아시아 금융 허브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나쁜 게 아니라 홍콩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투자를 최대한 좀 줄여야 된다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홍콩 H지수 흐름을 보면 2018년도 고점 형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2월 중순 이전에 홍콩 증시를 놓고 얘기해드리면 중국 증시의 반등을 틈타서
좀 가감하게 팔아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중국 증시도 똑같아요. 내년 2월 중순 이전까지는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2023년도 8월부터 이제 8월 중순이죠. 그때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연이어서 꺼내들고 있어요. 근데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나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뒤부터 이제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 2월 중순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흥국 내에서 이제 중국의 투자 매력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인당 GDP가 4천에서 1만 달러 수준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해왔던 개도국들의 성장들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그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중진국 함정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년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중국 경제 심리 좀 좋아지고 또 중국 증시 반등을 틈타서 좀 가감하게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탈출 결국 기회구나.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기업 부채가 누중되어 있는 규모가 좀 크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좀 크다.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맞아. 흐름들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었다고. 왜냐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행히도 끝났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지금 중국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하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안화가 약세를 보여왔던 거죠. 결국 금리가 높은 대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을 떠나서 단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네. 와, 깻잎이 약간 시들시들해졌어. 깻잎이 없는데요? 다 먹었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네. 우리나라는요? 한국 나 중요해.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 한국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 3분기 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인하. 할 거예요. 25pp 정도. 응. 그래서 내년도 뭐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2번에서 3번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2024년에. 근데 이제 내년도 3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네. 3번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50pp 정도 인하한다고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뭐 부동산 가격과 연결 지어서 얘기를 네.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 그 금리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내는 이자나 이런 게 맞아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저점은 2023년도 1분기예요, 1분기. 이미 지났다고 저점이? 저점은 지났죠. 더 이상 안 나빠져요, 여러분들. 진짜. 왜냐면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장 금리가 앞서서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저점은 이미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다른 건데 2024년에 부동산 경기는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고. 아니 우리 지금 뽕 뽑는 거야? 사적인지 뭐 개인적인지 뽑는 거야? 지금보다 나아지죠. 그리고 내년도 3분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비관론이 완전히 좀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반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TVN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인가? 네. 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의 그 박보검 배우가 태기가 바둑기사로 나와서 맞아요. 상금을 5천만 원 받게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상금을 은행에 넣어둬야 된다. 음마아파트를 사야 된다. 대체. 그리고 또 하나는 음만 샀어야지, 음만. 일산에 단독주택을 사야 된다 해서 일산 안 돼. 이렇게 세 명이 싸웠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동일 배우가 그때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된다는 정도 했었죠. 아, 왜냐면 그때는 13% 막 이랬으니까 이자가. 19% 정도까지. 19% 구나. 그게 당연히 어. 은행에 넣어놓으면.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음악,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 거는 맞아요. 엄마 어떻게 보면 응. 아파트에 투자한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으면 응. 가장 높게 올랐어요. 아오. 아,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나아지고 네네. 좀 뭐, 나아졌으면 좋겠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 부진이 좀 완화되는 형태. 아니, 네. 이렇게 한 잔, 마지막으로 비알콜. 비알콜. 네. 짠. 다 구독, 좋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빨리 그건 진행자분들. 여기 구조대할, 자. 구독, 자,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댓글, 알림 댓글. 설정.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응.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진행이 안 돼. 됐어. 할 말 다 했어. 이제 끝났죠? 응.